그런 수급 쪽에서는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목말라고 있다는 쪽은 그냥 지금 반도체가 플러스 알파, AI가 가세돼서 지금 성장이라는 개념들을 끌고 오기 시작한다. 이건 그럼 다르게 보셔야 돼요. SK하이닉스가 엔드까지 개선된다. 알겠다. 아마 새로운 용어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너무 좀 동공지진하지 마시고. 그럼 이번엔 우리 그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한번 좀 점검해 볼까요? 네, 반도체를 봤을 때는 그나마 좀 마음 편하게 2023년도를 맞는 하나의 섹터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반도체는 다른 거 별로 없습니다. 그냥 가던 거 잘 하겠지. 그리고 아마 그냥 잘 가고 있다라는 네. 쪽으로 보는데 이제 최근에는 요거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또 이제 하이닉스가 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요즘에는 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야 그러면서 보시는데 일단 하이닉스가 지금 자리가 어디냐면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보게 되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주가가 11만 원대 3개월 전에요. 예, 11만 원대 중반이었습니다. 지금 14만 원입니다. 그러면 10, 11, 12 3개월 동안 거의 한 30% 오른 거죠. 근데 이렇게 오를 동안에 지금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10, 11, 12 그러니까 그때 6만 5천 원에서 7만 8천 원. 별로 못 올랐죠. 한 15%, 15%, 20% 안 되는 쪽이고. 네. 그러니까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도 메모리 반도체 강자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여기 돌파하고 지금 이제 직전 고점대 딱 보게 되면 7만 9천 원대, 8만 원대 여기 들어오는 거죠. 네, 여기 일단 단기 저항이겠죠. 그래도 어제 그 박현상 차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분석한 걸 들어보니까 네. 올 한 해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11조 샀다고. 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만큼 또 우리는 팔고 개인은. 그게 올 한 해만 그렇지 작년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작년부터 준비를 해가기.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뭐 이럴 때는 이때부터 팔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때부터. 그러니까 2020년 막 가파르게 올라올 때 이때부터 비중 줄이기 시작해서 여기 다 판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매도가 나오고 있고 기다렸다가 여기 그러니까 작년이 한 말부터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매수 구간대. 네. 그러면 뭐 이때도 같이 매수 구간이겠죠. 근데 이게 보통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쫙 하다가 딱 멈추는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그때는 나머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와 하고 달려가 들어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연장돼서 계속 삽니다. 뭐 8만 원대 넘어가서 9만 원대도 계속 매수를 합니다. 요건 뭐가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러면 딱 스톱 여기서 만약에 스톱하고 위로 쫙 분출할 때는 그들이 안 사거든요. 그럼 그쪽에선 뭐 내국인을 근데 그런 수급 쪽에서는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목말라고 있다는 쪽은 그냥 가져가시고 그래서 요즘에 문의가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랐는데 너무 지겨워요. 지금 그냥 팔고 싶어요. 그러게요.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뭐 더 오를 수 있는 건데 왜 지겹다고 네. 파실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요즘 많이 들리는 저 Q&A 중에 삼성전자 지겨워서 이제 본전 왔는데 이거 팔고 제약바이오 살까요? 막 이런 쪽들 요즘 핫한 쪽 살까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솔루션은 뭐 마음이 그렇게 가셨으면 하셔도 됩니다. 단 반만 남기세요. 조금이라도. 예. 그리고 지금 본전 왔다고 해서 지겨워요가 아니라 본전 받는 사이에 지금 본전 온 사이에 지금 저희가 뭘 했냐면은 배당을 받았습니다. 한 2년 동안에 배당 받았으면은 한 2%씩 두 번이니까 뭐 3, 4%는 그래도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는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네,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또 뭐 얼마 안 되지만 물을 타셨던 분이나 아니면 소고기 드셨던 분이나 차이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제부터는 그 변화는 그냥 가져가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쪽에서 지금 반도체를 보는 이제 두 가지 쪽은 첫 번째는 메모리입니다. 두 번째는 AI입니다. 근데 메모리는 일상적으로 뭐 갔다가 왔다 갔다 해서 보통 보이는 2년 정도 사이클을 그대로 가져가는 바닥에서 터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네. 아마 올해 1분기 정도, 2023년도 1분기 정도가 메모리 업황의 바닥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한 1분기에서 2분기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2년 뒤의 사이클이면 2025년도 2분기 정도가 거의 1분기, 2분기 정도가 거의 이제 메모리 사이클에는 정점으로 오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이클이 좀 길었습니다. 근데 약간 좀 점점 좀 좁혀져서 뭐 15개월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내년에 2025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좋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주가는 상반기가 아니라 2024년도 내년이죠. 내년 하반기 중에는 6개월 정도 선행이다 보니까 그때는 그렇죠. 팔자리를 본다. 이게 맞는 전략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사이클만 모아서 그렇게 했다. 여기서 파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이클이 아니라 지금 반도체가 플러스 알파, AI가 가세돼서 지금 성장이라는 개념들을 끌고 오기 시작한다. 이건 그럼 다르게 보셔야 돼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 그나마 제가 느끼는 한국의 리포트나 한국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이게 성장이라는 개념들이 딱 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왔을 때는 이거는 국내 리포트들은 되게 좀 이거에 대해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해외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리포트들은 이거에 대해서 약간 그런 거 있죠.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커질 거야? 라고 자기들이 빅테크 기업들 막 투자하는 거나 투자에 뛰어든 회사들이나 이게 아직까지 그러면 AI가 통해서 결국에는 AI가 뭘 하냐면 학습을 통해서 나오는 게 소프트웨어죠. 그렇죠. 이게 뭔가 앞으로 떡 전면적으로 나오고 자 우리 시작합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들을 매우 해피하게 될 겁니다. 지금 나온 게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다 뭐 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투자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상태인데 이거 딱 등장해서 나오는 거 지금 챗 GPT밖에 없어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거. 이게 다라고요, AI. 그랬을 때 이게 가세되면서 뭔가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죠. 이런 소프트웨어를 딱 보여주기 위해서. 최종 저희가 받을 거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관련돼서 지금은 저희가 반도체 쪽은 하드웨어 쪽이라고 보게 되면 최종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지금 엄청 큰 대박이 하나 남아 있어요. 아, 뭐죠? 소프트웨어.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여주면서 아 우리 이렇게 돈을 벌어요. 지금까지 아무 없던 게 AI 열심히 학습해서 투자했고 거기서 이게 나와서 이 소프트웨어는 돈을 벌 겁니다.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건 최종 관문은 여기죠. 이거 투자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잘 찾아서. 근데 그게 지금 어디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제가 근데 그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가 지금 열심히 투자가 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메모리만 보고 AI 그냥 성장하는 거 몰라. 그래서 내년에 한 중반 때 내년 하반기 때 팔어라고 보기에는 저는 뭔가 좀 아까워요. 네. 그래서 그거는 실적에 반영되는 속도 특히 앞으로 체크할 때는 뭐냐면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AI 그러니까 HBM 쪽이겠죠. 이게 차지하는 비중.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는 뭐 한 자리 숫자야 뭐 10%대가 안 돼. 그런데 이게 빠르게 늘어나면서 의미 있는 비중까지 온다. 그러면 메모리 관련된 레거시 관련된 쪽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제는. 그렇죠. 그럼 성장 배율을 더 끌어와야 됩니다. 그게 끌어오면서 보게 되면 지금 PBR이 SK하이닉스 2배라고 다 왔다 부담되니까 이제 슬슬 팔 준비하십시오 이러라고요. 성장 밸류가 끌고 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게다가 또 하나 이제 업황이 바닥이 터냈으면 감산 끝냅니다. 감산이 끝내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오게 되면 이제 가동률이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가동률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장비 쪽 많이 먼저 선행해서 봤는데 지금부터는 재료 부품 쪽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어제 보니까 그 오랜만에 원익 QNC도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많이 외면돼 있던 재료 부품 소재 이쪽들도 다시 고개를 쓱 들 것 같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게다가 또 핵심 낸드가 개선된다고 네. 합니다. 저희가 이건 거의 뭐 가봐야 메모리 업황 쪽에서 저 끝단에서 움직일 줄 알았는데 가격이 막 뚝뚝 뜁니다. 근데 이게 말씀드렸지만 키옥시아하고 웨스턴 디지털이 제대로 딱 합병해서 거기 투자하고 다음 낸드로 가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좀 삐끄덕거리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현상들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 올라옵니다. 낸드가 올라오게 되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한때 디램 있고 낸드 쪽에서 낸드 가지고 휘청휘청돼서 실적이 안 좋아졌던 건 SK 하이닉스였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낸드까지 개선된다. 날개를 달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실적에 가장 변화가 가장 들어올 수 있겠다. 라는 쪽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중국이 이제 견제를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그 양쯔 메모리 관련된 쪽은 아 우리도 계속 할 수 있어 그냥 몰아가자라고 하는데 해서 자기네들 거 소화할 정도만 나오고 밖으로 못 나온다. 그러면 디램에 대해서는 메모리 쪽에서는 여전히 한국 쪽이 주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누르는 건 어떻게 보면 미국한테 땡큐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나오는 건데 거기서 지금 IT 쪽의 디바이스가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지금 중국의 스마트폰이 벌써 올해 하반기 때부터 돌기 시작했고요. 내년도 빠르게 개선될 것이다라고 들어오는데 일단 스마트폰이 있을 거고 IT만 보게 되면 지금까지 스마트폰이 있을 거고 뭐 탭 있을 거고 태블릿 PC 있을 거고 노트북 있을 거고 PC 있을 거고 그런데 이거 그냥
에이 그냥 뭐 성장하겠어 라고 해서 안 보신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다 뭐가 탑재되냐면 AI가 탑재된다면서요. 그래서 이게 AI가 돼서 교체 수요가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을 바꾸는데 이런 것도 마케팅 포인트로 잘할 거 아닙니까? 네. 또 스마트폰에는 AI가 탑재돼 있니 없니 뭐 탑재돼 있니 없니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거는 또 교체 수요에 대한 자극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나왔을 때 들어오는 것들. 그리고 또 지금 저런 그러니까 소위 온 디바이스 네. AI 이거에 의해서 사용되는 메모리의 급증 네. 이게 또 관전 포인트라고. 그렇죠. 지금 처음에 갤럭시 S24는 보니까 그렇게 탑재를 많이 안 할 거예요. 왜냐면 AI가 하는 일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들어간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AI가 당신을 알고 싶어요 라고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무지막지 메모리가 지금 갖고 있는 뭐 아마 여기도 HBM 달릴 거야 아마 들어가게 되면 네. 이렇게 된 식으로 나오게 되면 변화들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게 되면 이게 바뀌면서 이제 그동안 역성장이 끝난 거 아닙니까 이 디바이스가. 그런데 여기다가 XR이 이제 얘네 개화합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자동차가 이제 전기차로 가기 시작하면서 전장 부품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네. 네, 거기다가 여러 가지 또 변화가 들어오는 것 중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UAM 이것도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내년은 원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아무튼 이런 새로운 로봇 네, 이런 것들 이거 다 뭐가 다르냐면은 여기 보게 되면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아직까지 두뇌에 뭐가 다르냐 뭐 얘기 많이 하겠지만 가전이나 이런 어떤 핵심적인 IT가 들어간다 그러면 적어도 MCU라는 게 다릅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결국에는 컨트롤하는 반도체예요. 그러면 이런 쪽이 달리기 시작했을 때 이거 들어가게 되면 고도화가 되는데 MCU 하나만 딱 달리고 끝나겠습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같이 커지겠죠. 이런 IT 쪽에 확장이 나왔었을 때 당연히 변화가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쪽이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지금 종목들 뭐 올해 강했던 거 HBM 관련주들 올해 여름부터 뜨거웠고 한미 반도체는 거의 뭐 쭉 갔다가 이제 다시 제자리 그렇죠. 네, 이렇게 돼 있고 넘어가서 온디바이스 AI 나왔다가 CLX 나왔다가 에이징 나왔다가 시장의 관심이 점점 확대가 됩니다. 딱 이게 나왔을 때 제가 이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와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 이제 처음으로 이제 딱 뜹니다. 그러면 잘 보시게 되면 제가 모르는 종목이 아니에요. 옛날에 다 반도체 안에 있던 뭐 그렇죠. 소부장 쪽인데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못 키웠어요 이쪽을.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뭐 디자인 하우스나 IP 회사들 같은 경우도 컸어야 되는데 못 큰 상황 쪽에서 이게 부각을 받다 보니까 에이 모르겠다. 이게 트렌드라고 하는데 그냥 실적은 안 나오지만 밸류 좀 끌어와 이런 현상들이 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내년도 계속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새로운 용어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너무 좀 동공지진하지 마시고 그냥 읽어보시고 확인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예전에 저희가 알고 있는 종목들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네. 다 재포장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아니고 근데 만약에 IP 종목들 그러니까 섹터가 살아서 막 성장한다고 가고 있는데 새로운 IP 종목이 딱 떠서 던져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 그쪽 종목인데 이런 게 같이 들어오겠네. 그러면 어차피 IP 종목은 실적 좋을 때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부각을 받아서 주가는 좀 달리겠죠.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도 내년은 관련된 IPO 좀 아마 전에도 제가 사장이다. 준비할 거예요. 야, 반도체 좋아지는데 우리 IPO 준비할까? 들어올 준비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하나의 시장의 모멘텀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체크를 해보자. 이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일단 그 CES 네. 2024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기대도 있는 것 같아요. 요것에 따라서 내년도 한 해의 어떤 그 IT의 흐름 이게 또 결정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삼성전자인데 그것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요? 어디 그 로봇 또 장착해 놓고 로봇 이렇게 딱 보여줘 놓고 웨어러블? 네. 벌써 인류의 숙제가 돼가고 있어요. 뭐가요? 봇핏 그 웨어러블 로봇 그거 언제 나오냐고요. 아. 네. 나온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다가 지금 벌써 1년 반이 보여준 지는 2021년도인가 보여줬대요 처음으로. 네. 그래서 와 삼성이 로봇도 그래서 그때 테마주로만 끝났죠. 근데 좀 보여주세요 이제 좀 파세요 이제 뭐가 두려우십니까? 근데 하기 시작해야 될 것 같고 거기서 뭐 새로운 것들 막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또 로봇 쪽에서 보다 보니까
LG에서 좀 변화가 나오네요. 그래요? 예, 이번에 CS 2024에서 네. 아마 그 LG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스마트 에디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요? 그 네. 뭐예요? 뭐 이런 로봇이라고 하는데 가사 도우미? 가사 도움이라고 하는데 저게 날 어떻게 도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네. 손이 많이 가는 거 아니에요? 발도 2개밖에 없어요. 바퀴 2개가 딱 달려 있더라고요. 아니 원래 발 2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바퀴예요 이게 바퀴. 아, 바퀴인데 바퀴로. 이렇게 돼서 또 저한테 웃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딱 보고 있어서 그걸 뭐 약간 반려 로봇 플러스 가사 로봇 플러스 뭐 이렇게 개념이 다 복합돼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나오게 되면은 상용화가 어떻게 되는지가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내년도 로봇에 여러 가지는 많이 보여줄 겁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CS 2024 모멘텀 가지고 로봇이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저희가 어느 정도 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쇼킹한 게 없다고 하게 되면. 네. 알겠습니다. 네.